이 나이에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니. 나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운동을 한다. 그러다가 나는 우연히 동물들이 물 위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매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갈퀴를 휘젓는지, 그리고 물속으로 고개를 넣는지를 보았다. 유심히 관찰하고 정말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했다. 아무도 그렇게 관찰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30분 이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관찰을 했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내가 느낀 것은 내 내면에 있던 불편한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동물과 자연을 관찰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내 내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동물과 자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연은 제2의 성서라는 말처럼 그곳에 갔다 오면 내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없어지는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였다. 그래서 어저께 나는 내 반쪽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동물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 거기에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과 10대들이 많이 와 있었다. 그들의 경쾌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과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매우 긍정적 경험을 한 것 같다. 나는 모든 동물들이 좋았지만 그 중에서 캥거루와 수달이 너무 좋았다. 나는 수달이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수영하는 것을 놀라움을 갖고 바라보았는데, 수달이 나를 향해 돌진해 올 때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고 가슴이 몹시 뛰는 경험까지 했다. 나는 동물들이 이와 같이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우울한 모습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바다 동물들은 활기찼지만 육지의 동물들은 매우 우울하고 지쳐 보였다. 그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기후가 다른 나라여서 그런 것일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캥거루가 좀 신기해 보였는데 앞다리가 너무 힘없이 매달려 있고 뒷다리가 길게 힘차게 달려있는 것이 매우 부조화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갖고 너무나 멋지게 점프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매우 신비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미어캣도 목의 움직임이 우리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직각처럼 트는 모습이 마치 로봇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무척 신기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원숭이를 보며 아빠, 원숭이가 꼭 팥빙수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궁금했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나는 솔로를 한동안 열심히 봤었는데 그때 시애틀 상철이 했던 말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난다. 자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주변에 동물원밖에 없어서 동물원을 매우 자주 데리고 다니곤 했었는데 자기는 동물을 관찰하면서 자랐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고, 그의 티셔츠에는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 그런 티셔츠를 많이 갖고 있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사파리의 동물들을 구경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나의 생각은 발전되었다. 동물은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는 분명한 힘이 있다. 그런 사진은 올리지 않아요.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성인 수업을 할 때 만난 분인데 그분과 대화하면 참 느껴지는 게 많았다. 전 여행 사진은 올리지 않아요. 저희 언니가 좀 어렵게 사는데 혹시 보고 마음이 안 좋을까 봐서요. 그녀의 행복 감추기를 보고 배려를 배웠다. SNS엔 행복이 넘실댄다. 만난지, 멋진 여행지, 좋은 사람들과의 동행. 그래서 사람들은 카페인 우울증을 겪는다. 카톡 프사, 페이스북, 인스타에 올라온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풍조에 역행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열린다.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그들이 힘든 삶 속에 웃고 살 수 있게 돕는 개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이 간다. 무슨 낙으로 사시나요? 윈터링은 겨울나기 월동주입니다. 추운 계절을 사랑하는 모든 과정이다. 윈터링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느낌, 대열에서 이탈된 느낌, 아웃사이더가 된 느낌을 견뎌내는 인생의 휴양기이다. 빈 마음이 들 때, 진정한 사랑을 할 때입니다.
저는 늘 빈 마음에 시달리며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봉사활동을 10년 정도 했어요. 그때 겪은 내용이 무주택자 예수란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빈 마음은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부디 신앙을 가져보세요. 매일매일 행복이 펼쳐집니다. 마음에 스스로 답을 찾은 사람은 폭우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콧노래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요즘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인간은 마음에 구멍이 있어 피조물로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 파스칼. 하루 종일 장보기, 청소하기, 요리 빨래하기, 수업 준비, 공부, 영어 읽기, 성경 읽기 등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만 있어도 난 행복하고 시간 낭비 없이 보내지는 일상이 너무나 감사하다. 술도 안 마시고 여행도 안 좋아하고 쇼핑도 안 하고 친구도 한 명도 없고 전세상에도 당했었고 뇌수술도 했고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집에 24시간에서 23시간 있는 사람이지만 매 순간 행복하다. 아무것도 없고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행복하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시간 부자. 아침에 눈을 떴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소리내어 말하였다.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을 하고 있는데 벌써 4시가 다 되어간다. 해야 할 리스트들의 3분의 1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어서 움직여서 완성해야 할 것 같다. 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느냐 하면은 해야 할 것들이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꼭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금토일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어서 야 하는 스케줄이었다. 3일이면 꽤 긴 시간이고 잠깐 늦장을 부릴 수도 있고 게으름을 피울 시간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이가 없는데도 종일 너무나 바쁘다. 거실에서 종종 걸음으로 다니면서 일들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쁘다.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중에 해야 할 일 등의 순서에 따라 분류하고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고 싶은 일들은 당연히 미뤄지게 된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등을 먼저 해야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시간은 정말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산 관리를 잘해서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시간이 물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둔다.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은 없다. 하지만 하루도 소중하게 시간을 안 보낸 적도 없는 것 같다. 이 소중한 시간에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담겨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진정한 부자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시간 부자이다.